요거는 제가 복통이 있으면은 열하고 오신구토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미심쩍을 때, 좀 이 사람은 어쩐지 약간 위중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요거를 바꿔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열은 이제 어떤 감염이라든가 염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신구토는 CNS 쪽에 문제가 있나? 뭐, 뇌수막염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복부 쪽에 어떤 염증이 있나? 아니면은 운동 기능이 지금 소화관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복통이 있다는 건 대부분 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복부 쪽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이 질환의 원인이 복부 쪽에 있다는 걸 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만드는 건데, 지지막하 출혈 같은 거는 보세요. 세 가지 있잖아요. 발열이 있고 오신구토 있고 복통이 있고. 지지막하 출혈은 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감염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염증을 뭐 동반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건 일단 열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다음에 오신구토가 이 CNS 쪽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신구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복통은 얘가 원인이 복부 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복통은 없을 거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제로 증상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막염은 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수막염은 대부분 다 감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신구토는 이 수막염도 CNS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복통이 없겠죠, 이것도. 예, 이거는 뭐 복부 쪽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생각해 보시면. 독감이 있는데, 그 독감 환자 중에서 그 약국에서 보면은 속이 좀 안 좋고 메슥메슥거리면서 그 몸살김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게 독감의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이 있으면, 독감이라는 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기도 쪽에 감염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상기도에만 국한해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위장관 쪽에도 조금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기도 감염 공부할 때 요거를 얘기를 하겠지만,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 이 스트레인에 따라서는 위장관 쪽을 감염시켜서 이 오심구토 같은 거나 설사 같은 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증상이 그건 아니겠죠. 오심구토나 설사는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몸살 같은 게 훨씬 뚜렷하고 주된 증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뭐 설사약을 갖춘다는 건 좀 오버하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하고 말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감염이니까 이거는 피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심구토가 때에 따라 있을 수가 있고, 복통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데 마일드하겠죠, 있어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 뭐 이렇게 그 위장 쪽으로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대부분 열이 없죠.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염증 질환하고 좀 다르게, 아까 복부의 염증성 질환 중에서도 열을 동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안 되는데, 뭐 췌장 쪽 문제라든가 담도나 담낭 문제라든가 충수염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심구토는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그 소화관 쪽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복통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을 보면은 오심구토라든가 이 발열 같은 거를 체크해 보면은 이게 어떤 질환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통을 유발하는 어떤 이제 그 컨디션, 질환들을 보면은 요거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 분류를 해놨죠. 아주 흔한 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으로 흔한 거,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아주 흔한 거로는 아무래도 그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다음에 그 월경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요것도 이제 보시고요. 이제 유인물을 보시고, 근데 요게 더 자세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요거를 볼게요. 이건 부위별로 돼 있는데, 그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그 자주 발생하는지를 이것도 4단계로 정리를 해놨죠. 근데 제일 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은 디퓨즈라는 거는 좀 넓게 아픈 거죠. 이거를 그 의학적으로는 미만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미만이라는 게 물결칠 만 이런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퓨즈라는 거는 로컬라이즈의 반대로
어느 국소적으로 여기가 딱 아프다 이런 통증이 아니라 조금 넓게 어디가 아픈지 알기 어렵게 좀 애매하게 아픈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위장염 같은 거 있어요. 장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 위장염인데, 장염 걸린 사람들한테 어디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배가 다 아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정직한 답변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으로 좀 그 빈도가 높은 게, 그 상복부 쪽에는 그 펩티걸스 소화성 계염 같은 게 있겠고, 하복부 쪽에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이게 계시렴이거든요. 계시렴이 이게 계시렴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찍은 건데, 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안쪽에서 찍은 거니까 이거는 바깥쪽으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이거는 나이가 좀 든 사람들한테 생겨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었으면은 그동안에 장을 많이 썼죠.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장이 연동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주물르면서 압력이 걸리잖아요. 장 점막에. 주무를 때 압력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풍선 같은 거를 왜 불어서 터뜨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풍선이 이제 이렇게 많이 부풀어 가지고 터지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골고루 균일하게 부풀다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조금 약한 부위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예, 풍선 불어보시면은.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점막에서 특별히 조금 약한 부위가 압력이 걸렸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개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여기에 이제 그 장내 내용물에 뭐 찌꺼기 같은 거 끼기도 하고 염증도 일으키고 이제 그렇죠. 이게 개실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5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 거고, 이게 그 의외로 그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죠. 근데 아랫배 쪽으로, 하복부 쪽으로 주로 생기겠죠, 이거는. 네,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담낭염이라든가 담석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리날콜릭은 신장산통, 이거는 신장결석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복부 쪽. 신장이 배꼽 쪽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신장의 조금 위쪽에서 생기면은 약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이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장결석이라는 건 결국 돌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로결석이 돼서 이 수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광까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아랫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타구니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아플 수도 있죠. 돌이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건데, 콜릭이라는 게 뭐냐면 산통이라고 해서 그 배앓이라고 이걸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어린애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이 산통이라는 거는 배가 이렇게 쥐어짜듯이 극심하게 아프다가 또 한참 동안은 괜찮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아프다가 또 이렇게 사르르 가라앉아서 괜찮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통증이 대풀이 되는 복통을 산통이라고 해요, 배앓이.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종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배앓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요로결석 같은 게 그렇죠. 이 돌이 건드릴 때만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안 건드릴 땐 또 그러다가 싹 가라앉아서 괜찮고, 이런 걸 콜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신장산통이,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랫배 쪽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충수염하고 어펜디사이티스,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뭐냐면은 비장비대, 비장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데, 비장비대가 있으면 되게, 이게 심하면은 럽처, 그러니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장비대는 다 병원 보내셔야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누르면은 압통이 있어요. 이 비장비대 같은 게, 비장이 면역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염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가면역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간염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오카르디얼 인파션, 이거는 심근경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복부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복부 쪽은 요거는 그 자궁의 임신이죠. 그리고 살핀자이티스가 나팔관염, 그리고 장폐색 같은 건 아랫배 쪽으로 오는 거고, 그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서 다 소장이나 대장 문제는 아니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라든가 난소같이 남자한테 없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통증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아픈데 뭔가 소화관 쪽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혹시 자궁이나 난소 쪽 문제가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넓게 아픈 것들은 뭐냐면 췌장염, 이거는 방사통이 있잖아요. 특히 이 등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심한 통증이 있죠. 그래서 넓게 퍼져서 아픈 거고,
페리노타이티스는 그 페리토나이티스는 복막염 같은 거. 복막염은 이 복막 전체에다 이렇게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그런 통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